이게 필리핀인 사람은 성에 굉장히 개방적이야. 심지어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이 다문화나 아니면 국제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있어요. 가끔 외국인을 초청을 해요. 필리핀 우리 국제학교가 있는데 국제학교 교사예요. 필리핀 선생님이에요. 오셔다가 필리핀 문화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필리핀에서는 결혼 전에 혼적 관계가 괜찮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도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혼전의 성관계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르고 그거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아니 교육의 문제라고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머릿속에는 필리핀인은 성이 굉장히 개방적이다라는 선입관, 편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 베트남인은 뭐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거 특히 우리 다문화 가정에 통영의 다문화 가정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좀 있어요. 가장 많이 와 있는 다문화 가정이 어느 국가인지 아세요? 3대 국가예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미지가 국가에서 아무리 좋게 학교에서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닌 게 왜 그런 그 농촌에서의 결혼은 국제결혼 중개회사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나온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 국가의 여성입니다. 그건 제가 빼고요. 그 국가의 여성은 정조관념이 투철하고 일부 종사를 철칙으로 한다. 라고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 모 국가의 여성은 출산 후에도 몸매에 변화가 없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기사 중에 광고 중에 하나가 이 나라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한국 여성과 구별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부끄러운 광고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다문화관이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은 아닌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편견은 장애나 아니면 성에 관한 편견도 분명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 문화 간 의사소통. 서로 특히 ESD는 서로 협력해서 진행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 간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쭉쭉 읽어보세요. 문화 간 수용 능력, 그 다음에 뭐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문화 간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언어적인 표현도 다르고요. 비언어적인 표현도 달라요. 예를 들면 같은 서양 문화는 같을 것 같죠? 달라요. 남미 문화 다르고 북미 문화 달라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지금 몇 시예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워크숍 해야 되니까.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되게 우리가 외국 서양 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유럽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다 비슷한 생각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참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눌 적에 이 미국이나 북미인들 아니면 유럽인들은 대화를 나눌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남부 사람은 남미 사람들은 계속 가까이 치고 막 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장면 중에 하나가 나는 남미 사람, 여기는 미국 사람이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의 표현 방식이 여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 사람 왜 나를 귀찮게 굴?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쵸? 그런 오해를 빚어지는 거는 문화 간에 굉장히 많아요. 언어적인 표현도 그렇지만 만두도 중국 만두와 우리 만두는 다른 거 알죠? 중국 만두는 속이 없어요. 중국에 가서 만두 그러니까 그냥 텅 빈 그냥 밀가루 빵. 그걸 만두 아침에 식사 대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가서 맛있다고 하니까 이따 보니까 싸줘서 냉동실에 아직도 있는데 거기서 맛있었는데 갖고 오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냉동실 이만해요.
중국 사람은 아침을 그냥 빵 있잖아요. 부풀린 빵, 그 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말로. 뜯어갖고 숲하고 같이 먹더라고요, 아침 식사로. 이렇게 동일한 단어나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게 달라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른들, 외국 아이들 보면 이쁘다 하고 자꾸 외국 서양 사람 너무 싫어하잖아. 고발하잖아. 나는 걔가 이뻐서 했는데. 이런 문화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평등, 인권, 사회정의. 이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안 그러겠지만 초창기에는 다문화 가정 정책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한테 다문화 남아 이런 얘기 하는 거가 아이들한테 엄청 상처가 된다는 일화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는 이제 세계 문제죠. 세계 문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 문제는 환경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평화, 난민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아무리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면 반드시 존중돼야 되는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문화와는 왕왕 이 전통 문화라는 이름 하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여자아이 만 5세 된 아이들 여자아이 할례식이 아직도 있거든요. 데이터 보고 통계 자료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 70%인가?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음획을 절개하는데 그 절개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도 안 하고 그냥 그 벌판에서 출술사나요. 그것 때문에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동의 인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아무리 문화적인 걸로 이해를 한다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아니면 인권 이런 거는 반드시 어느 문화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걸 아이들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 기아 문제도 세계 문제랑 같이 연관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난민이 우리나라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북한이 불안하니까 난민이 많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다른 나라 난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와 연결시켜서 진행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인구이동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서 이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새로 온 이주자들은 일본 사람들은 둘로 나눠요.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드커머와 뉴커머를 나누거든요. 올드커머는 우리 일제시대 때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 조선. 그 다음에 뉴커머는 80년대 이후에 직장이라든가 결혼의 때문에 일본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일본도 그걸 경험하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죠. 노동 인력을 수입을 하면서 그걸로 빚어지는 인종 간의 갈등.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할 정도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 의존 협동심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그런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감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는 이 정체감은 우리 집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학자들이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교육과정의 연계에서는
나하고 가까운 것부터 가르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나, 우리 가족,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다루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과거의 학자들의 얘기라면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3살, 4살짜리도 세계 여러 나라 일을 그냥 그 즉각 만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5살 때부터 이 가족 정체성, 나, 우리 가족, 세계에서의 세계 시민으로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를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도 이제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그 내용적인 그 강의는 지금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직도 목통이에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만 띄우면 되는데 워크숍 하려면 USB를 하나 떼면 되는데 네, 예. 크게 찍으면 안 될까? 여기 하면 되는데 너무 크게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종이를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워크숍을 할 거예요. 제목은 뭐냐면 세계 문제의 우선순위라는 거. 세계 이슈죠. 우리가 지구상 네? 요걸 하면서 쉬면 어떨까요? 설명하고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워크숍 하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니까 그 사이에 좀 쉬면서 하시면 제가 선생님들 11시 20분에 끝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하면서 쉬시면 괜찮겠어요, 선생님? 지금 쉬셔야 되겠어요? 쉬고 나서 설명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 저도 쉬면 좋죠. 5분만 쉬어요. 그러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출장에 전 사람들 싸우고만 지내가지고 아직 다 안 오셨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끝나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거든요. 한 번도 쉬는 시간을 내가 갖질 않아요.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제가 11시 20분에는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얼른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잡아먹는 교수들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귀중한 10분이니까.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려고 준비해온 건 4가지인데요.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만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계 문제, 세계 이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세계 문제들의 리스트를 10가지를 여기다 좀 뽑았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10가지를 좀 뽑았는데요. 각자 선생님들이 이 10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생각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는 어떤 세계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가의 우선순위예요. 중요성보다는 그 문제 중요성보다는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나는 무엇보다도 핵무기 확산이 가장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세계 문제야 라면 그거를 1번 핵무기 확산, 그 다음에 나는 인구, 그 다음인 것 같아. 2, 인구의 성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보세요. 그거 금방 하실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세계 문제의 순위 매기기 10개예요. 11개 나가면은 없어요. 1번부터 10번. 아직 다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아직 안 하시면 살짝 손 들어보세요. 아직 진행 중이고. 금방 끝날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오존충의 고가를 1순위로 놓은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같이 좀 보이실래요? 저기 잠깐 서 계실래요? 두 분이? 벌쓰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두 분. 그 다음에 빠른 인구 성장을 1순위로 놓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잡이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핵무기 확산을 1순위로 놓은 분. 핵무기 확산 아무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D. 고래 멸종 가능성을 1순위로 놓은 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E. 열대 우림의 남벌을 1순위로 놓은 분.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F를 1순위로 놓은 분. F. 그럼 같이 모여서 저쪽에 좀 서 계실래요? 같이. F를 1순위로 놓은 분 저쪽에 가서 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G. 세계 경제 불균형을 1순위로 놓은 분. 두 분 거기 같이 계세요. 그 다음에 강과 하천의 오염을 1순위로 놓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망명자와 노숙자의 증가를 1순위로 놓은 분. I. 전쟁과 테러 1순위. 전쟁과 테러. 그러면 같이 모이세요. 이쪽 테이블에 같이 모이면 되겠다. 지금 같이 모으려고 그래요. 같은 1순위끼리. 1순위끼리 모으세요.
그쪽에 전쟁과 테러 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는 뭐였죠? 기아. 네, 저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 모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은 세계 경제 문제 두 분이 있죠? 선생님은 같이 해요? 행복이 혼자예요? 싱글? 그럼 지금 싱글 선생님이 다르시죠? 각자. 그 다음 선생님 두 분이죠? 두 분 어디서 모이실래요? 거기서 모이시고 혼자는 괜찮으세요. 다른 각자 자기 1순위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조는 우선순위가 뭐였죠? 여기는 전쟁이죠. 전쟁과 테러조입니다. 여기는요. 기아조입니다. 여기는 여기 다르죠? 예, 이 각자 달라요. 그리고 이제 스윙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눠지네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더 많았으면 아마 여기도 이제 조가 있을 텐데 워낙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 되는 게 조가 있는데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요. 제가 A4 용지를 나눠줄 테니까 조별로 왜 자신들은 그 조는 그게 세계 문제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지지하는 지지 발표문을 작성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여기가 뭐였죠? 전쟁과 테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발표를 해야 돼. 설득해야 돼요. 세계 문제 중에서 왜 전쟁과 테러가 다른 문제 중에서도 굳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당위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고 있다 조별로 대표가 발표하실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를 나눠주세요. 여기 하나, 조별로 하나씩. 뒷면에다 쓰셔도 되고요. 네, 필요하시면. 그래서 한 조별로 하나만 하면 돼요. 각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토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재미없게 쓰시면 안 돼. 설득력 있게 써야 되는 거죠. 왜 10개의 문제 중에서 그것이 세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걸 남을 설득해야 돼. 호소 문제, 정견 발표? 그래서 남을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따가 발표해서 남이 정말 그거 굉장히 정말 중요하구나 다른 것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써주세요. 10분.
싱글존은 쉽죠? 간편하죠? 솔로. 솔로조가 간단하고 신속하고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요즘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두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같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의견을 좀 조정하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동의하는 의견을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워크숍을 4가지를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이것도 마무리 잘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워크숍 1이라도 하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11시 20분에 끝내려면 일단 좀 부족한 대로 지금 이 그 워크숍 활동을 좀 진행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준비가 제일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 전쟁과 테러가 가장 그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발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 누가 하시겠습니까? 서로 밀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마이크 드릴게요. 그 자리. 예, 저희 조는 전쟁과 테러를 제 1순위 뽑았는데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0개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큰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볼 때 지금 생각할 때는 전쟁과 테러인 것 같거든요. 전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일어났거나 이렇게 가능성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지만 뭐 기아나 다른 것들이 이미 다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발생되었을 때 우리에게 큰 비극을 줄 수 있는 게 일단 1번 전쟁과 테러라고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쟁이 일어난 이유나 테러가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보면 정치, 경제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정 소수의 지배자들의 욕심이나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해결 가능성이 이 10개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가치관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뭐 문화의 다양성이나 뭐 이해나 세계경제 공존 이런 걸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심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10개 중에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간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동시에 가장 해결 가능성이 큰 것이 전쟁과 테러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10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봤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게요. 기아에 얻어기는 사람들, 열대우리, 오존층, 핵무기, 세계경제 불변력 이런 10개 딱 볼 때 전쟁과 테러가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 않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 그 다음에 해결의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근접의 문제 이 3가지를 볼 때 저희 조에서는 전쟁과 테러가 해결해야 할 가장 당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설명 고맙습니다. 설득 당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조만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두 분은 뭐였죠? 경제 불균형. 네, 두 분이 조금 둘이긴 하지만 아마 선생님 더 많았으면 이 조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일 한 번씩 발표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면 지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각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각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지각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려고 했더니 정한 방식은 벌금제였습니다. 몇 분 넣으시면 얼마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뛰어오더라고요. 아침에 몇 분까지 나오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벌을 주고 해도 뛰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벌금제를 딱 하니까 아이들이 제가 한마디도 안 해도 뛰어오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원인에 있는 것들은 경제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계경제 불균형이라는 게 그 다른 문제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
세계경제불균형이나 비하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 열대우림의 남벌이나 강과 하천의 오염, 오존층의 고갈 등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전쟁과 테러, 한국의 확산 등은 말 그대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데 환경 파괴나 전쟁 같은 갈등 양상은 모두들 뭘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생각해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에너지 자원을,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가장 밑바탕의 근본적인 원인에 깔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의사가 눈에 보이는 상처만 치유해주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치유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듯이 10개의 주제 중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세계경제 불균형이 이런 나머지 문제들을 모두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시간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연결이 안 됐다가 나중에 이해가 갔거든요. 경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저기 프린트를 나눠줬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프린트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각 조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각 조의 발표를 듣고 혹시라도 우선순위를 바꿀 사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세계 경제들도 정말 그래 해갖고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그런 단계가 그 다음 이제 이 단계고요. 왜 마음이 변했는지를 또 질문을 하는 거야 학생한테요. 그럼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그 조별 프로젝트 숙제를 내줄 수가 있어요. 즉, 전쟁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좀 조사해서 작성해라. 그 조별 프로젝트로.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준비를 해온다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마무리가 되지만 이거 확장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냐면 뒤로 가보세요.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이 리스트를 다시 주고 너네들 생각이 아까 한국 사람 얘기 하셨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쟁과 테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본 세계 문제의 우선순위와 네가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세계 문제 우선순위를 양쪽 목록을 한번 각각 작성해 봐라. 그래서 두 가지 순위를 매기게 하는 거야, 입장에 따라.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역사 통영시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인의 시각은 아프리카의 상황을 제가 거기다가 좀 집어넣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이 아프리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계 문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연습을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이제 워크샵 활동 첫 번째로 제가 집어넣었고요. 지금 전지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20분 안에 끝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활동을 못합니다. 설명만 간단하게 하면 교실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두 번째 워크샵 핸드아웃 두 번째는 뭐냐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덜 필요한 거와 더 필요한 것을 그림을 가져오게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숙제로.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선 교실에서 조별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두 번째 활동이에요. 그래서 모둠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후속 활동으로는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것 외에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덜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환경이 좀 지구 생태계가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더
더 필요한 건 무엇이고 덜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갖고 오라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모둠으로 진행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크샵 자료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ESG 교육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이렇게 협조, 협력, 소통해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워크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5가지 항목을 제가 모둠별로 좀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가 1번이고 이렇게 5개의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둠으로 나눠서 아이들하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그 생태 보호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어린아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이렇게 놓고 학생 수만큼 그래서 이제 침팬지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뭐 음식물, 주거지 공간하면서 이 침팬지가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의자 뒤에 이제 했다가 그런데 그 열대우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인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업자가 나무를 하나를 베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베면은 의자가 4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자가 이제 학생 수대로 있다. 만약 20명의 학생이잖아요. 그럼 20명의 의자 뒤에 있다가 이제 4개를 없앴어요. 나무 하나 벨 때마다. 그럼 음악이 나오잖아요. 돌고 음악이 끝이면 앉으면 못 앉는 아이들이 4명 나오겠죠. 저쪽으로 가요. 침팬지는 자기 서식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되게 치워요. 나무 깎을 때마다. 그래갖고 이제 나무가 다 거의 다 의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연결 활동은, 자, 그러면 이런 뭐랄까, 숲이 남벌이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니면 뭐 대체 농법을 해야 돼요. 다른 건축 자재가 개발돼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의자를 도로 돌려주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생태계의 보호나 아니면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뿐만 아니라 생명체한테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선생님들 언제 끝납니까 이게? 금요일까지. 네. 금요일까지 많은 거를 듣고 체험하셔서 학교에 돌아가셔서 학생들하고 실제로 활동으로 좀 훌륭한 활동으로 좀 변신시켜서 아이들이 ESD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뭐 실천? ESD는 국제교육도 그렇지만 지식보다는 더 중요한 게 태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동 변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10분간 쉬시고 그 다음에 또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잠시 몸을 푸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오늘 2시간 동안 같이 강의해주신 김현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된다고. 네, 힘드시죠? 방에 예진이 너하고 딱 적응돼요.